우리가 빈센트 반 고흐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뭐랄까 흔히들 광기의 예술가라고 하잖아요. 근데요, 만약 그 신화 뒤에 가려진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걸 해보려고 합니다. 1889년 4월 21일,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쓰인 한 통의 편지를 통해서 말이죠. 자, 바로 이 문장으로 한번 시작해보죠. 이 한 문장이요,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모든 걸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위기 속에서도 스스로를 정말 놀랍도록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던 반 고흐의 힘, 바로 그 자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아르입니다. 끔찍한 정신적 발작을 겪고 난 뒤였죠. 반 고흐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지금 이 상태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구나. 내 삶에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구나. 그는 정말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던 겁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그의 과거와 현재가 정말 극명하게 대비되죠. 한때는 화실에서 그림 그리고 카페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던 그런 화가의 삶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스스로가 완전히 무능력하다고 느끼고 있었죠.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보루, 바로 그림 그리는 능력마저 잃어버릴까봐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그의 목소리 그대로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이건 그냥 감정적인 토로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옛삶은 이제 끝났다는 아주 냉철하고도 확고한 현실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진짜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는 절망에 주저앉는 대신에 자신과 자신의 예술을 구하기 위한 아주 명확하고 또 논리적인 계획을 세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알던 광기의 예술가라는 신화가 산산조각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의 계획이 얼마나 체계적인지 좀 보세요. 이건 절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어요. 먼저 생레미에 있는 요양원으로 간다. 둘째, 일단 3개월만 지내본다. 셋째, 작업은 계속하되 절대 무리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넷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혼자 고립되지 않기 위해 다른 환자들과 함께 지낸다. 이건 혼란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든 삶의 질서를 되찾으려는 한 인간의 필사적인 노력이었어요. 그리고 이 결정에는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한 깊은 배려심이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주변 사람들에게 소란을 피우거나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평온까지 생각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결정이 가진 현실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무게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특히 그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동생 테오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말이죠. 모든 이야기는 이 숫자 100프랑에서 시작돼요. 동생 테오가 막 보내준 돈이죠. 당시 그가 기댈 수 있는 현실의 전부였습니다. 그 100프랑이 어디에 쓰였는지 한번 보세요. 밀린 집세 25프랑, 가구 보관비 18프랑,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 위해 필요했던 새 양복 한 벌에 35프랑, 심지어 양말 6켤레 값 4프랑까지. 그는 이 모든 걸 동생에게 아주 상세하게 편지에 적어 보냅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위태로웠는지, 그리고 동생의 도움이 얼마나 절실했는지가 정말 가슴 아프게 다가오죠. 그리고 이 문장에서 그의 마음이 전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동생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미안함과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마움. 그는 혹시나 그림으로 아무런 보답을 못하더라도 네가 베푼 그 따뜻한 마음만큼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오히려 동생을 위로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어둡고 긴 터널 속에서 그는 과연 한 줄기 빛을 봤을까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반 고흐는 자신의 상태를 어떻게 받아들였고 또 무엇을 희망하고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의 놀라운 통찰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무슨 저주나 인격적인 결함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다른 병과 같은 하나의 질병으로 본 거죠. 그 시대를 생각하면요, 이건 정말 혁명적인 생각이었어요. 덕분에 그는 절망에 잡아먹히는 대신 자신의 병을 치료하고 관리하려고 노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정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가 이 모든 걸 감수하면서까지 지키고 싶었던 것, 바로 그의 예술. 과연 그의 예술에는 희망이 남아 있었을까요? 그의 희망은 뭐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명예나 성공 같은 게 아니었어요. 그저 어쩌면 작은 그림이라도 계속 그릴 수 있다는 위안. 바로 이 작고 연약해 보이는 희망이야말로
그가 예술가로서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붙잡고 있었던 전부였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편지를 통해 들여다본 그의 선택은요, 결코 패배 선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건 가장 맑은 정신으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예술을 지키기 위해 내렸던 가장 용기 있는 자기 보존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남기고 싶어요. 한 인간이 보여준 이 놀라운 이성과 용기를 직접 들여본 지금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왔던 광기의 예술가라는 이야기가 여러분에겐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아마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네요.